2025년 봄입니다. 경기도 어느 골프장 평일 오전 10시 주차장 풍경입니다. 3년 전 코로나 시절 예약이 2달 뒤까지 꽉 차 있던 바로 그 골프장이에요. 지금은 차가 10대도 채 안 됩니다. 당일 예약도 됩니다. 그것도 가장 인기 있는 오전 시간대로요. 골프장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들어 평일 손님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처음엔 날씨 탓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같은 날 오전 스마트폰을 꺼내서 중고거래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150만 원을 주고 줄 서서 샀던 텐트가 8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흘째 문의가 한 건도 없어요. 그 옆에는 새 제품 구입가 120만 원짜리 로드바이크가 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낚시용품 풀세트는 2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2만 원이요? 편의점 도시락 4개 값도 안 됩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자전거 회사 알토는 최근 매출이 29% 급감하면서 42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0년을 운영하던 낚시용품점이 폐업 현수막을 걸었어요. 전국 야영장이 역대 최대인 3,700개를 넘었는데 상당수가 지금 손님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2025년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수가 526개에 달하는데 코로나 때 30만 원까지 치솟았던 그린피가 주중 17만 원 수준으로 내려왔는데도 주차장이 반밖에 안 찹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반짝 유행이 끝난 거겠지? 트렌드가 바뀐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가 동시에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중산층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노후 자산,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레저 산업이 망한 게 아닙니다. 레저를 즐기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 인구 구조를 봐야 합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는 740만 명이 있습니다. 서울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숫자예요.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던 때가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85년에서 2000년대 초반 한강의 기적이 완성되던 그 시절에 이분들이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됐습니다. 그 시절에 한국 레저 문화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캠핑과 아웃도어 문화가 꽃을 피웠어요. 이분들이 회사 법인카드로 거래처 접대, 골프를 다녔고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캠핑장을 갔으며 겨울엔 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레저 산업의 진짜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줄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740만 명이요. 퇴직이 왜 레저 산업의 치명타인지 57세에 퇴직한 박 부장의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영업팀장으로 33년을 일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한 달에 6번에서 8번 골프를 쳤어요. 법인카드로 전부 해결됐으니 그린피가 얼마인지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18홀에 30만 원이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래처 임원 모시고 라운딩 돌고 식사하고 나면 하루에 50만 원이 넘게 나가는 날도 있었지만 어차피 회사 돈이니 상관없었습니다. 퇴직 첫 달에 습관대로 4번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달 통장을 확인하니 12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국민연금을 받아봤자 한 달에 150만 원인데 골프 4번에 12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집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12만 원, 의료비 20만 원의 식비까지 생각하면 한 달이 버텨지지 않는 거예요. 퇴직금 받아서 여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금방 바닥나겠더라고요. 그 다음 달부터 박 부장은 골프채를 창고에 넣었습니다. 친구들이 골프 가자고 연락이 오면 요즘 바빠서라며 핑계댑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기가 창피하니까요. 이게 지금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740만 명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인카드 문화의 붕괴입니다. 한국 골프 산업은 사실 법인카드로 버텨온 구조였거든요. 거래처 접대를 골프로 하면 그린피의 카트비, 캐디피까지 합해서 하루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들이 코로나 때 그린피를 3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낼 사람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골프 접대를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절감, 기업 문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골프장의 핵심 고객층을 통째로 빼앗아간 겁니다. 골프 산업은 사람으로 치면 당뇨 합병증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
법인카드 금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한국 골프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20대, 30대 중에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 세대처럼 법인카드로 접대 골프를 배운 사람들이 없어요. 골프 한 번에 30만 원이면 20대에게는 동남아 항공권 값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이 우리보다 10년에서 15년 먼저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일본 골프장 수가 전성기 2200개에서 지금은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문 닫은 골프장들이 태양광 발전소나 물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캠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골프와는 다른 이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3조 7천억 원이었던 캠핑 시장이 2023년에 5조 7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4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거예요. 숫자만 보면 대박 산업이죠.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 한국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도 나도 캠핑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야영장이 3,700개를 넘었어요. 산을 사서 캠핑장을 만들고 밭을 갈아서 캠핑장을 지었습니다. 유튜브에는 토지 규모 캠핑장 운영 브이로그가 올라오고 주 2회 운영에 월 매출 1,5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토 캠핑장 기준으로 3만 원, 4만 원 하던 게 지금은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랐어요. 심지어 1박은 안 받고 2박만 강요하는 캠핑장이 생겼습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는다는 곳도 있고요. 소비자원이 조사해보니 2박을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예약했던 소비자가 42%나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1박도 시간 내기 어려운데 2박을 강요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버블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최대한 뽑아먹으려는 배짱 장사입니다. 한국 자영업에는 슬픈 패턴이 있거든요. 잘 된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들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격을 올리다가 결국 한꺼번에 망하는 겁니다. 치킨집 붐이 그랬고 카페 붐이 그랬습니다. 이번엔 캠핑장이에요. 이미 한국 캠핑 산업이 성숙기를 넘어 하락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캠퍼 유입이 급격히 둔화됐고 기존 캠퍼들은 장비를 다 갖췄으니 더 살 게 없어요. 시장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의 스노우피크라는 캠핑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4,500억 원대에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일본 캠핑 붐이 1년 반 만에 순식간에 꺼지면서 이 회사의 순이익이 99.9% 줄었습니다. 수백억씩 벌던 회사의 영업이익이 1,0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한국 캠핑 중고 시장이 딱 그 초입에 있습니다. 2년 전 150만 원에 줄 서서 사던 텐트가 80만 원에도 안 팔리고 있으니까요. 스키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충격을 보여줍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시즌에 스키장 방문객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부 스키장은 전년 대비 49%까지 방문객이 증가했어요.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도 스키장들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손님보다 직원이 먼저 도망쳤습니다. 쉐저 시급받으면서 영하 10도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리프트 운영 직원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스키장 운영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건비를 줄이면서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계약직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됐습니다. 경력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서비스 품질이 곤두박질 쳤죠. 이 악순환이 무서운 겁니다. 서비스가 나빠지니 재방문이 줄고, 재방문이 줄어드니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나빠지니 인건비를 더 줄이는 구조예요. 여기에 기후위기가 겹쳤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겨울은 18일이나 짧아졌어요. 강원도 산간 지역도 거의 100% 인공눈에 의존해야 하는데 대형 제설기 한 대를 하루 종일 가동하면 일반 가정집에 10배가 넘는 전기를 씁니다. 한국전력이 2022년부터 전기요금을 연이어 올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2년 사이 약 40% 상승했습니다. 대형 스키장 하나를 한 시즌 운영하는데 전기요금만 100억 원이 넘어요. 손님은 오는데 돈은 안 남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전국 스키장 18곳 중 3곳이 이미 문을 닫았고 앞으로 2곳에서 3곳이 더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지면 남은 스키장들은 독과점이 됩니다. 가격은 더 오르고 서비스는 더 나빠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 홋카이도로 갑니다. 비슷한 돈이면 천연 파우더를 타는 게 낫다는 거거든요. 자전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자전거 관련 주식이 하루 만에 15% 이상 상한가를 기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토는 매출 29% 급감에 42억 원 손실을 냈고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들은 최대 40%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2,100만 원짜리 자전거가 1,70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자전거 한 대 가격이 중고차 한 대 값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로드바이크 제대로 시작하려면 자전거 본체에 헬멧, 보글, 전용 신발, 유니폼까지 초기 비용이 10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 놓으니 소비자들이 러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러닝화 하나면 되니까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절반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면서 동네 자전거 샵들이 무너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말로는 현재 적자인 매장이 80%가 넘는다고 해요. 자전거 샵 사장님들이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낚시 이야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의 한 저수지 낚시터를 23년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주말이면 새벽 5시부터 자리 잡으러 오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낚시터 하나로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집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주말에도 10명 오면 많이 온 거고 평일은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올 때가 태반이에요. 한 달 매출이 300만 원 나오면 다행이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23년을 투자해서 지금 남은 건 팔리지 않는 낚시터와 쌓인 빚뿐입니다. 전체 낚시 인구는 2000년대 초반 500만 명에서 2023년 7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낚시터가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대 구성 때문입니다. 전체 낚시 인구 중 20대가 3%밖에 안 되고 30대도 8%예요. 합쳐봐야 11%입니다. 반면 50대 이상이 70%를 넘어요. 쇼츠 영상 15초에 도파민이 폭발하는 세대에게 물고기 한 마리 기다리며 5시간을 버리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낚시터 입장료 5만 원에 미끼값, 소모품 더하면 하루에 7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그 돈으로 PC방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동물권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습니다. 물고기 입에 바늘을 꿰어 끌어내는 게 잔인하다는 생각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낚시 가는 게 흔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싫다고 거부합니다. 세대 간 전승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 이 5가지 산업이 동시에 흔들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없다는 겁니다. 골프장 평일 이용객 평균 연령이 65살입니다. 낚시 인구의 70%가 50대 이상이에요. 캠핑주 고객층이 40대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골프 한 번에 30만 원이면 동남아 항공권 값이에요. 캠핑 2박에 15만 원이면 깔끔한 호텔에서 자는 게 낫죠. 낚시터에서 5시간 앉아있을 시간에 PC방 가면 훨씬 재밌습니다. 20대, 30대의 맹정한 판단이에요. 결국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회원권 1억 원짜리 초고가 골프장과 텅텅 빈 대중골프장만 남을 거예요. 1박에 50만 원짜리 프리미엄 글램핑장과 손님 없는 일반 캠핑장만 살아남겠죠. 부유층은 여전히 골프 치고 캠핑 가고 스키를 합니다. 문제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심리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 환자 중 상당수가 사회적 단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취미 상실은 단순히 여가를 잃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를 잃는 것으로 이어진다고요. 친구들은 여전히 골프장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 못 따라가니 요즘 바빠서라며 핑계댑니다. 그렇게 모임에서 하나둘 밀려나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가는 거죠. 이건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산업 하나가 무너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중상층의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1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직장 다니는 가장이면 한 달에 한두 번 골프 치고 여름 휴가에 가족이랑 캠핑 가고 겨울엔 스키장 다녀올 여유가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게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집값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자녀 교육비에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면 레저는 제일 먼저 포기해야 하는 사치가 됐어요. 20대는 시작도 못하고 40대, 50대는 부담스러워서 줄이고 퇴직하면 꿈도 못 꿉니다. 중간이 사라진 겁니다. 부자들만 하는 초고가 시장과 아무도 안 하는 텅 빈 대중시장 둘만 남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저 산업의 붕괴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신호가 다음에는 어떤 산업을, 어떤 지역을 향할지 지금 이미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잊지 못하면 준비를 못합니다. 준비를 못하면 당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십시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